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중국 얘기 오늘 또 깊게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제 관세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포문을 연 것 같고요. 뭐 중국도 뭐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난번 소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이제 얼추 좀 들었던 내용에서 거기에서 좀 특별히 중국에서 따로 나온 얘기는 없어서 관세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사실은 오늘 좀 소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딥시크 이거 이제 발표 이후에 딥시크가 이제 서방 세계에 이제 이렇게 좀 알려져 난 이후에 그 여파가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한 곳에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물테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미중 간의 소위 말하는 무역 경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은 일종의 이제 AI 패권 경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패권 다툼이 약간 옮겨가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AI가 밸류를 이제 인식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AI에서 돈 버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AI 플러스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AI 플러스. AI를 활용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 예. 이제 그게 중국이 지금 주목받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유는 AI를 활용한 이제 그 응용. 여기서 지금 꽃이 확 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더 고성능의 AI의 그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응용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이게 확 다가온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AI는 뭐 GDP 규모하고 똑같이 누가 AI에서 세계 2등이냐 그러면 중국이 부동의 2위고 지금 이제 그 딥시크하고 예를 들면 오픈 AI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일 수도 있지만 이건 중국인들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인들 간의 경쟁이요? 그래서 어떻게 딥시크가 이제 오픈 AI를 그렇게 빨리 캐치업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도 같이 같냐는 것은 지금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47%가 중국인들이에요. AI 개발자 절반 가까이가. 그리고 이제 AI 특허 뭐 이런 것들은 뭐 특히 생성형 AI 특허는 중국이 7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실제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생각, 같은 논리. 그래서 예. 이제 딥시크가 빨리 캐치업한 이제 뭐 이유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AI보다가는 그것을 지금 얼마 전에 전선왕이 얘기한 피지컬 AI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렇죠. 그것에 지금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소위 말해서 이제 AI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그 이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 AI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훨씬 더 미국 업체들보다 더 돋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오픈 AI는 이제 폐쇄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픈 AI하고 반대로 딥시크는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뭐 2주 사이에 그 딥시크를 모방한 알고리즘 퍼다가 그냥 이제 다시 자기 걸로 개발한 게 3,000개가 넘어요. 3,000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저가로 또는 연가로 제공을 하지만 그걸 퍼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AI 비서, AI 에이전트.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60위안씩 받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보물처럼 이제 나오고 있고. 벌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10,000명이다. 그러면 60만 위안 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제 이게 100만 명 됐다고 그러면 이제 억 단위로 훅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AI 응용의 본물 사태를 불러왔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생각하는 게 AI 기술이 이제 생성 AI가 나오고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디바이스 AI 뭐 이래서 뭐 휴대폰 뭐 가전 뭐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퍼져 나가서 그게 이제 AI 기술이 예전에 인터넷이 보편화된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의 또 소비 생활에 사람들의 일생 생활에 스며들 거다. 그게 이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AGI 시대까지 가고 하는 그 과정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미국만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언제나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말씀드리려면 중국에서는 이미 그 수준으로 벌써 좀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AI가 눈에 보였을 때 맨 먼저 보이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쉽게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누가 제일 많이 이제 만들고 사냐 그러면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거 1,200만 대 가까이씩 이제 사기 때문에.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바이두 그 BID 주가가 폭등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10만 원짜리 차에도 지금 테슬라가 까는 FSD 자율주행 시스템을 10만 위안짜리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안 뭐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천신의 눈이다 이름을 아주 뭐 폼나게 졌는데 하늘에 있는 신이 다 봐준다. 근데 제가 어제 체크해봤더니 20만 위안짜리 그 전기차에 라이다가 한 대 달렸고 레이더가 3대 달렸고 카메라가 12대가 달렸어요. 아, 10만 위안짜리. 20만 원짜리 20만. 20만 위안짜리 정도. 그렇죠. 2배 정도 되는. 조금 우리로 따지면은 한 3천만 원대 후반이네요. 그렇죠. 40만 원 차.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카메라 12대만 달고서 지금 FSD를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 라이다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가격이냐. 근데 그것을 10만 원대부터 이제 고가까지 다 지금 의무 장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AI 응용이 어디서 먼저 눈에 보이냐는 것은 미국은 여러 가지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데 중국이 먼저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결국은 그 전문가 얘기는 반만 믿고 데이터를 봐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정도의 실력, 어떤 정도의 폭발을 가졌냐 주가를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AI를 응용하는 것이 BYD고 예. 거기다가 칩을 공급하는 것 이거 SMIC입니다. SMIC고. 예. 그 두 개 회사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하고 AI를 규제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반도체 회사하고 반도체를 응용한 AI를 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회사가 사상 최고치냐? 예. 그게 답이 있죠. 그래서 응용해서 뚫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결국 이제 인터넷처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언젠가 올 것 같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는 그게 미래라기보다는 거의 현재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건 주가가 얘기를 해주죠. 지금 네. 테슬라 주가가 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이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는 계속 급락한 중이고 네. 반대로 제재받고 있다는 중국의 테슬라와 쓰는 비아디는 주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게 답이죠. 네, 답이다. 그 아까 저도 뉴스브리핑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 이 항생 테크 지수가 올 들어서 8%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항생 테크 지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금 이 IT 관련주들 뭐 이런 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해 일반 종합 지수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중국 애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샤오미예요. 그렇죠. 샤오미 항생에 상장돼 있는 걸 보면은 주가가 작년 한 년 동안 이제 45도 각도로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그 AI 그 샤오미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뭘 하냐면 핸드폰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예. AI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국의 그 AI에 관련되는 실력이 그 사이에 3년 반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너무 과소평가됐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촉발을 한 것이 딥시크고, 그렇죠. 딥시크를 계기로 중국의 AI 실력, 그다음에 AI 관련 응용 서비스에서의 가능성을 요걸 최근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 또 이제 전기차 회사, 그리고 AI 관련되는 서비스 회사,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그것은 이 중국의 본토에서 내려간 자금들이 주식을 먼저 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딥식 쇼크 때문에 미국에서는 포션을 줄이고, 이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저평가된 이제 홍콩으로 돈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몰려가서 사게 되고, 그것이 또 이제 홍콩하고 중국 본토하고는 이게 아비트리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본토의 지금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이게 거의 뭐 대부분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중국의 본토 중에서 그게 A죠, A 지수죠. 그렇죠, 이게. A 지수죠. 지수가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정도 우리도 후성강동 해가지고 중국 본토 주식 살 수 있는 거 똑같이 이제 그게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어제 기사 오늘 이제 신문에 늘 깔려 있을 텐데 기사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학개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쪽에서도 우리 투자자분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는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을 홍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상해 A 지수 쪽, 상해 A는 이제 중국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해 A도 우리가 후전강등 종목 천 몇백 개 종목은 뭐 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폭만 차이가 나고 지금은 이제 홍콩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증가나 변동폭이 크지요. 예. 그러나 회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 듀얼 리스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 자금의 이동이 이제 홍콩 쪽으로 먼저 오고 있어서 그 먼저 수혜를 보는 쪽은 홍콩이다. 그러나 시차를 두고서 이제 중국 본토로 가고 있는데 중국 본토도 지금 중국 본토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시장이 같이 이제 그 연동돼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만 좀 더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선 쪽 조선업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이 뭐 일단 발의만 된 상태긴 한데 미국 해군의 군함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좀 발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사실 조선주가 최근에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미 군함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건조할 수 있게까지 존스법을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면 그걸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거에 대한 타깃은 중국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 뭐 특히나 조선 쪽은 우리 조선업체들이랑 경쟁 상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의 세계 1등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우리가 2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떤 스탠스냐 그러면 가급적이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의 그 여론에 심리에 크게 영향 주는 사안이 아니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면 232대 1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것은 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건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국에다 주문 줄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과 중국이 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중국 측의 의도가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국회의장이 뭐 그 이번에 우원식 의장 올림픽에 만나서 갔을 때 보면은 주장했죠.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호의를 보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소주를 받는다는 데에서 중국이 뭐 코멘트를 하거나 네거티브한 뷰를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시진핑이 우원식 의장 만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이례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하고 뭐 하면서 한한령 얘기도 그때 우 의장이 물어봤었고 시진핑 주석의 얘기도 뭐 아주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긍정적 느낌이 나게 말을 또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 한한령이라는 이 그동안 좀 우리 쪽의 기업들 좀 옥죄고 있던 이 부분이 좀 정말 올해는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근데 이제 되겠습니까? 한한령 이슈는 사실은 마이너한 이슈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은 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푸냐는 것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한한령 한국 컬처를 쉽게 풀기 어려운 것은 이 촛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촛불로 정권도 바꾸는 나라인데 중국은 이제 무엇보다도 정권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입장에서 예. 우리 같은 그런 민주 촛불로서 이제 정권도 바꾸는 나라의 컬처를 예전처럼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받는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얘기가 될지 몰라도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럴 법도 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 사태 때도 보면은 그 이를테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쓰는 그런 응원봉 같은 이게 시위 현장까지 우리가 좀 등장하는 그런 식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또 나라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만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